자, 손이가요. 이 이야기를 주원영이랑 저랑 둘이서 다루려다가 네.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손변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손이가요로 이 주제를 옮겨왔습니다. 네네. 말라가 지금은 이제 세군다에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페인 2부 리그에 네. 있는 말라가의 감독 빅토르 산체스가 몸캠 유출 피해로 결국에는 직무정지 이후에 경질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임 감독도 지금 일단 임시 감독이 선임이 된 상태고요. 네. 정식 감독을 계속 찾을 텐데 많은 분들이 놀랐죠 처음에. 그렇죠. 예,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새벽에 네. 일어나서 이제 축구 기사 서칭하고 아침에 찍을 거 이렇게 체크하다가 네. 진짜 일부러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 뜩뜩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게? 이래서. 예. 네. 그랬다가 야 이거는 보자마자 느낀 게 큰일 났다 이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지금. 크게. 예. 그래서 오늘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말라가의 감독 빅토르 산체스의 성기가 노출돼서 네. 지금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그 영상이 갑자기 유포가 됐어요. 그렇죠. 예. 네네. 영상을 유출하고 또 이 감독을 협박한 사람이 있어요. 40대 남성이라고 그래요. 네네.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요. 음.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텐데 현재 과정에 있고요. 말라가가 성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2부에서도.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져가지고 팬들도 굉장히 좀 실망을 하던 상황이었죠. 빅토르 산체스 감독은 데포르티보 라코루냐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라 저는 이때가 데포르티보가 리아소르의 기적 AC 밀란의 격파 있었던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선수 시절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또 엄청난 중거리 골도 하나 넣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영상이 좀 많이 있을 정도죠. 그때 데포르티보가 되게 매력적인 팀이었습니다.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요. 국내에도 데포르티보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꽤 있었죠. 그때 마우로 좋았죠. 실바, 그다음에 좋았어요. 루케, 트리스탄, 네. 로이 마카이 그리고 네. 자오밍냐 네. 대단한 선수들이 많았던. 지금이랑 참 다르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저는 라리가가 좋았던 게 매지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그냥 개인 취향 차이인데 개인 한 명이 축구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메시 이런 선수를 빼고 되게 첨예한 압박, 그래. 스피드, 그래. 피지컬 이러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재미는 있는데 예전처럼 불세출의 천재들이 나오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랬던 이 빅토르 산체스가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직무정지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경질 수순까지 갔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거 피해자다. 빅토르 산체스 본인도 나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 이거는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또 구단주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힘내라. 이거는 힘을 내서 실수라고 말을 해라. 이런 내용을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 그렇죠. 우리 감독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네. 딱 한 번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힘내서 내가 실수라고 말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예, 이거 아마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이게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수라고 얘기해라.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뭐 이런 종류 이야기인 것 같고 안 해도 이거 범죄 저지른 거 아니지 않냐. 그렇죠. 다 이거 다른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실제 범죄에 대한 비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스페인 축구연맹 회장도 지지했거든요. 이제 연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사생활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그렇죠.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익 보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방송까지 하는 거는 더 큰 범죄다라는 지지 성명까지 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저희가 희화화하고자 이걸 다룬 게 아니라 아까 손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범죄의 피해자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지금 몸캠 피싱에 대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막 새롭게 등장한 범죄 수단은 아니고요.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가정 파탄으로 이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참 큰일인데 실제로 2014년에 한 남자 대학생이 사망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중학생도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서울신문의 추적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생생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와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할 텐데 대검찰청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 범죄에 대해서 이 범죄 수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추적을 하는데요. 2015년에 신고된 게 약 100건이거든요. 100건.
그런데 그 다음에 2016년에 1,200여 건. 10배가 늘었네. 네. 그리고 2017년에는 1,230건. 결국 이제 2년 사이 12배가 증가한 거예요. 신고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좀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신고되지 않은 게 정말 무수히 많을 거라고 훨씬 봅니다. 많겠죠. 엄청 많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 조사해봤더니 몇 프로가 신고했더라 이런 자료도 있거든요. 네. 잠시 후에 좋아요. 네. 피해자를 지금 10,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진짜 많다. 근데 그것도 예전 자료고. 그리고 중고생이 피해자의 약 40%일 것이다. 이게 미성년자들이. 네, 이런 추정이 있는데요.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주 고전적인 건데 어떤 채팅, 맞아요. 뭐 랜덤 채팅이든 뭐 SNS든 예전에는 이거 뭐 버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신저. 예, 이런 걸 통해서 유인한 다음에 기존에 그 남성이 가지고 있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는. 이게 제일 단순하죠. 단순한 방법. 요즘에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되지도 않고. 두 번째는 유인을 한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게 만드는 거죠. 영상을 찍게 만들어서 이거를 받아내는. 보내줘. 이러면서. 보내줘. 나도 네 거 영상 갖고 싶어. 이런 거. 이것도 사실은 고전적인 거고 잘 안 통합니다. 요즘에 누가 안 보내주면 되니까. 누가 보내? 네. 그런데 문제는 보내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몰래 찍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해킹 아니야? 네, 노트북 열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있죠. 캠 다 있지. 예, 이거를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네, 그런 절차를 취해서 몰래 찍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아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사건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일망타진했어요. 일망타진. 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이게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거 아니야? 굉장히 큰 성과를 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왔답니다. 페이스북 친구 신청. 그런데 보니까 막 엄청 예쁜 여자 사진이. 그래서 받아줬어. 그랬더니 대화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는데 되게 예쁜 사진을 가진 여자, 너네들 다 여자친구 없는 거 다 알아요. 친구 신청 온다고 받지 말란 말이야. 함부로. 받고 그 다음에 대화까지 했어. 페이스북. 근데 약간 좀 친해지고 예쁘니까 호감이 가겠지. 당연히 그건 인지상정이죠 그게. 누구나 그렇지.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가 좀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우리 그냥 카톡 가서 얘기하자. 이런 말 한 거야. 여자가. 그렇게 당연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 좋다. 가지. 한단 말 무조건. 그래서 아이디를 알려줘. 그래서 아이디를 서로 교환한 카톡 다음에 아이디 줘.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대화의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너 사진 보니까 흥분되는데 우리 영통할래? 영상 통화하자. 영상 통화. 저 영통이라는 단어도 이번 전 수원 영통. 수원 영통구. 거기 이제 삼성 단지가 많잖아요. 예, 영통. 예. 김진표. 근데 요즘에 영통이 영상 통화더라고요. 영상 통화죠. 영통할래?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영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여자가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듭니다. 이미 거기서 특히나 중고등학생 남자들이죠. 이거 완전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또 얘기를 듣고 하니까 옷을 벗은 거. 그래. 영상 통화 보니까 목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 딱 화면 보니까 그냥 벗고 있어. 그때부터 이미 간 거야. 그럼 자기도 벗은 거야. 네. 그런데 10초쯤 지났는데 영상 통화가 딱 끊깁니다. 뭐야 이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았는데 왜 끊겨? 조바심 나고. 그래. 뭐야? 그렇지. 근데 그때 이 여성이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 이거 설치하면 음질을 더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빨리 설치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낚시구나. 그렇죠. 이미 판단력은 상실했어요. 그렇죠. 바로 깔어. 바로 깔죠. 알았어. 바로 깔게. 그건단 말이야. 그렇죠. 이 APK 파일 등등. 이거 까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끝장이야. 자, 이거 깔고요. 그 다음에 낚시당한 거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하지. 야, 뭐 해봐, 저거 해봐. 그럼 다 줘.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이제 진짜 큰일 난 겁니다. 뭐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휴대전화에 혀 갖다 대는 남자를 보면 흥분된다고. 그래서 휴대전화에다 혀 대라고. 혀를 대려보라고? 네. 그게 목적이 뭐냐? 얼굴을 정확히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네. 그래서 얼굴을 확보합니다. 이거 요즘에 이런 수법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영상통화 길게도 안 해요. 한 1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아쉬워서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범죄에 노출된 거예요. 왜냐하면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설치됐지? 파일 그게 뭐냐면 음질 또렷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게 해킹 파일이에요. 그 파일 뭔가 거기서 네. 저장된 거 이쪽으로 전송되게 만드는 뭐 그런 종류 아닙니까?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든 게 빠져나갑니다. 모든 게 최근에 중국으로 빠져나가죠. 주소록이든 뭐 다 해가지고 연락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락처 그 몇백 명 몇천 명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한테 뿌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이렇게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면 뿌리겠다. 그래서 카톡 단톡방에 네 주소 있는 사람 싹 모아가지고 그렇죠. 엄마, 아빠, 예. 동생, 누나, 언니 예.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협박할 때 실제로 연락처를 다 빼갔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 야 너네 엄마 번호 이거지? 이름 이거지? 담임 선생님 이거지?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그럼 이제 바로 이거 막아야 되겠다는 밖에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 기자들이 이거를 추적하는 그런 업체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이제 역시 역해킹이죠. 그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아. 그 확인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작년에 이제 일망타진한 건데 재작년이죠. 일망타진한 건데 이걸 보면은 이용된 계좌가 120개입니다. 120개? 예, 그리고 결국은 1차 계좌에서 2차로 갔다가 3차로 갔다가 나중에 모았다가 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추적이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 현금으로 찾아서 중국으로 보내는데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송금은 이체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동대문 보따리 상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찰 갖고 있잖아요. 인출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동대문에 가서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보따리 상한테 그 물건을 줍니다. 물건을 주는 거예요. 사서 아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네, 요즘에 그리고 또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상품권 그런 뭐 깡 많이 하잖아요. 또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그렇지. 있고, 새로운 수법이 워낙 많이 발견되고 이거 완전 범죄야 진짜. 네, 결국 이 조직에 의해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넉 달이거든요. 2, 3, 4, 5, 6 5개월이네. 5개월. 5개월 동안 피해자가 무려 3,700명. 어마어마하죠. 피해 금액 55억 원. 뭐야? 진짜 이렇게 많아요? 경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쫓았는데 인출책까지 원래 2명을 찾았다. 근데 이거 너무 커서 일단 놔뒀다. 크게 잡으려고. 한 방에 빡 하려고? 예, 왜냐면 이 인출책들이 2명만 찾아다녔는데 매일 7천에서 1억 5천만 원씩 인출했다. 매일.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가 깜짝 놀랐다. 이해가 안 가지. 아니 뭔데 이렇게. 아니 이게 액수가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5주 동안 잠복해서 겨우 잡았어요. 예, 한 달을. 네, 그래서 동대문 시장 일대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일망타진했는데 이 인출책들이 오후 2시쯤에 활동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2시에 이제 하루 끝났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 지하철 이용. 지하철로. 예, 무조건 노출되니까. 그렇지. 지하철. 그리고 그렇지. 하루는 뭐 누가 쫓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2호선 타고 뱅뱅 돈 적도 있대. 순환으로. 예, 무조건. 계속 돌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활동 개시하고. 와, 이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게다가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꽁으로 먹는 장사네. 그러니까. 범죄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그 예쁜 여자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 그냥 영상이겠지 뭐. 그렇죠. 모르는 영상 이런 거 따다가.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완전 사기야. 예, 신고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이게 영상이 사실 하나잖아.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별것도 아니야. 영상을 쪼개 그냥. 그래. 1분짜리인데 뭐 한 15초씩 한 3개 만들고 4개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돈 주면 얘 돈 주는 애네? 그러면 계속 듣기는 호구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결국 이 경찰들이 파악해 보니까 피해자를 파악한 거잖아. 이 조직에. 근데 그 중에 그러면 그동안 협박받고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봤더니 약 14% 신고율이. 14%밖에 안 돼요. 신고율이. 와. 나머지는 그냥 신고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냥 돈 주고 뜯기고. 예. 그러면 여기 7배 생각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 수법이 얼마나 명확하냐면 그 피해자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송금 한 사람들한테 자 송금하고 통장 복사해서 보내. 아니면 송금한테 송금 내역 전체 보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계좌 잔액이 나옵니다. 이걸 확인해서 싹 다 털라고 그러는구나. 거기까지는 무조건 터는 거죠. 만약에 뭐 얘가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이건 다 우리가 먹는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악랄하다. 아주 악랄한 겁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토가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이 범죄자들 중국에 있고 또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범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공범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통장 빌려준 사람들. 이거 용돈 이거 개당 뭐 30만 원, 100만 원 줄게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이거 다 공범이거든요. 요즘에 이 공범들에 대해서 좀 엄벌하는 추세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 대포 통장 아니에요. 대포 통장.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안 되는 범죄예요. 네, 범죄예요. 네, 범죄고 요즘에 저 몰랐어요. 저 그냥 도박에 쓴다고 해서 준 거예요. 저 학비 벌려고 한 거예요. 이거 안 통해요. 네, 진짜 안 통해요. 예. 젊은 분들 그거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정말 큰일 나고 또 대검찰청에서 예방책이라고 좀 이제 홍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약간 좀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뭐죠? 과연 이게 예방이 되겠느냐? 첫 번째, 채팅에서 사진 영상 보내지 말 것.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두 번째, 앱 설치하지 말 것. 앱 설치하라고 하면. 또 세 번째, 폰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은 미리 삭제해라. 뭐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리 삭제라 이런 건데 대검에서 제시한 예방책이 이거라면 좀 무섭습니다. 이거 말고는 예방책이 없다는 거 아니야. 네, 아예 그래서 뭐 영통을 안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방법이 좀 없어 보여요, 진짜. 일단 이 중에서 제일 좀 그거야 되는 만약에 혹여나라도 뭔가 앱 설치한다 그러면 진짜 이런 유혹에 빠졌어. 근데 앱 설치 순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막아야 돼. 맞아요. 네, 여기서는 막아야 돼. 그리고 앱 설치만 안 하면 괜찮아. 그렇지. 왜냐면 얼굴이랑 그런 사진 이렇게 영상 노출돼도 그들에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하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연락처가 넘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가 안 넘어가면 지들만 갖고 있어서 누구한테 뿌리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뭐 사이트에 올리고 이거 그냥 우리가 돈은 못 벌지만 그냥 뭐 해코하겠다라고 해도 나 아니야? 라고 해 그냥. 그렇지. 뭐 누가 닮은 사람 뭐 전 세계 얼마나 많아.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연락처가 이게 문제네. 연락처가 넘어가는 순간 그냥 족쇄가 돼 버립니다. 그래. 결국 대검찰청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라. 응하지 말아라. 끝없다. 또 이상한 거에 당했으면 그 메신저를 탈퇴해라. 그리고 악성앱 설치되어 있는 거 삭제해라. 또 가해자와 대화 내용을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신고해라. 전화기를 초기화해.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보니까 여기 남학생들, 중고등학생 남학생 많은데 군인들도 많다 그래요. 군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 남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좀 성적인 유혹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 군인들도 뭐 나이가 있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좀 외진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당하고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마 관련된 톡 캡처본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그냥 해. 어떤 분은 아예 단톡방에 이렇게 이제 유출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먼저 하는 거죠. 나 이런 거 당했다. 내가 뭐 저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예 영상을 올려서 내가 먼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대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에 당했으면 신고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무조건 신고하시는 게 2, 3차, 4차 피해까지 가는 건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 협회에서 추산한 게 2017년에 연간 피해자가 10,000명이니까. 이거 우리나라 5,000명 중에 1명이란 얘기야. 그리고 엄청난 거야. 이거보다 더 클 가능성이 훨씬 크네요. 아까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많이 보시잖아요. 청소년 피해자가 전체의 40%로 추산되는데 그중에 70%는 남성, 30% 여성도 있어. 여학생, 남학생들. 이거 그 충격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엄청나게 크죠. 일단 그 유명한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스페인에서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서 물론 2부긴 합니다만 거기에 감독도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 이게 정말 큰 범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는 걸 기본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정말 유혹에 빠져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좀 안 좋은 생각하시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 걱정이 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우선이지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우선이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이런 일에 빠진다 하더라도 안 좋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신고하시고 2, 3차, 4차 피해를 막고 이거 끊어야지 거기서. 그렇습니다. 말라가는 또 황다견 해설위원의 또 전문 분야인데. 그렇죠. 거기서 말라가에서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현지 분위기도 좀
저희가 확인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덕윤이 지금 또 이제 태국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갔다 오면 이제 한번 또 수집을 해보도록 특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말라가 엠블럼이 있는 옷을 입고 또 그러니까 때문에 그다음에 구단에서도 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 범죄자들 아닙니까? 엄청난 범죄죠. 큰 범죄. 돈도 많이 뜯어가는 거야 이거. 55억은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일망타진해도 몇 달 후에 다시 움직였어요. 이런 데는 점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서 다 잡기도 어렵잖아요. 수뇌부는 또 중국에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타TV 보는 우리 청소년이 되게 많잖아요. 조심합시다. 절대 조심하시고 설사 만약에 정말 요게 빠졌다 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서 나쁜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이가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축구와 법률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다시 손면님 모셔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